정락일 세법 체계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세법 체계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건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이라면 전체적인 숲을 보지 마시고요.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 체계도가 하나하나가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배울 때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숲을 그려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체계도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신 수험생이라면은 내가 공부를 6개월, 3개월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또는 내가 뭐 여러 번 공부해왔지만 자꾸 세법이 잊어버린다. 사실 세법이 휘발성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세법 체계도는요, 우리가 약 15분 분량 정도로 해서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다 끊어가지고 10강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건데, 이 체계도만 15분씩만 매일 들으시면요, 그게 하루, 그 다음에 10일, 100일 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노테이션 되니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또 되새기고, 잊어버렸던 걸 또 되새기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은요, 계속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세법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면서 그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계가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그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올해 합격의 문 앞에서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 체계도를 가지고 많은 것보다는 스피드 있게 좀 빠르게 그냥 한 취득세 한 정리, 양도세 한 번 정리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은 첫 강의 조세 총론에 대해서 1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나오는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환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넓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한 장에 딱 들어가게끔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비포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글씨가 좀 화면을 보면 좀 작으니까 요걸 감안하셔서 나눠드린 교환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요거 단락을 나눠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세 총론 중에서 조세에 대한 과세권자, 조세의 부과부터 해서 과세 요건 요거를 한번 먼저 정리하고요. 이게 끝나면 조세의 분류 체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세라는 것이 어떤 거냐? 과세권자에 따라서 조세는요, 크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현재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나눠지고요. 지방세는 특광도가 있고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일명 세종시죠.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에 들어가고요. 우리 특별자치도 그러면 제주도를 말합니다. 제주도도 지방자치단체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우리가 과세권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눠졌습니다. 자, 조세 부과의 목적은요, 1차적 목적, 가장 근본 목적이죠. 항상 국가적 목적, 재정 수입 조달이라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장 근본 목적이 재정 수입 조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적 목적은요, 날로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계층 간의 어떠한 사회 정책적이라든지 경제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책적 목적에는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소득 재분배기라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그 고의 세습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마냥 사치성 물건, 호화스러운 고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비 억제 그런 측면도 갖고 있는 게 현재 경제적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근본 목적은 뭐다? 국구적 목적,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 부과의 근거는요. 우리 세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 법률지라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래서 세법을 부과할 때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원하는 대로 막 부과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납세자도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지만 왜 내느냐?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이라는 법에 법률이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법의 조세 원칙이라고 그래서 조세 원칙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33회 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부과 원칙이 있고요. 세법 적용 원칙이 있는데 우리 조세 부과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로 암기하는 요령은 실신, 근조 이렇게 네 가지를 약어를 따가지고 실신, 근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실신에서 깨어나자면 뭐한다? 근조, 사망한다 이러죠. 그래서 실신, 근조라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법적인 원칙은요. 세법, 법의 해석 기준 또는 소득과세 금지, 세무공무원이 제정한 게 기업회전 준조 이 네 가지가 세법을 적용할 때 갖춰야 될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세부과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 중에 아무래도 조금 시험 확률은 조세부과 원칙이 좀 더 있다 이러고 보시면 되고요. 세법적인 원칙은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법의 성격을 보면요. 일단은 우리 성문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이 세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게 있죠.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 이렇게 법이 있고요. 시행령 0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0이 있고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데 국세는 우리가 국세에 대한 법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조세에 대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두 번째 과세 요건인데 우리 세법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을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세금을 과세할 때 대상물, 과세 표준이 있고요. 법률에 정한 세율 네 가지를 필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과세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 의무자인데 개인에는 우리가 순수한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도 포함되고요. 법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크게 징수 의무자가 나오죠. 납세자가 광의 개념이고요. 협의 개념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요거 납세 의무자는 법률에 정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주된 납세 의무자가 못 냈을 때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대신되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대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죠. 연대 납세 의무, 공동 책임이라고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연대 납세 의무 사이는 동등관계로 생각하면 되고요. 승계한다. 뭐 사망했을 때 피상소유인이 못 낼 세금을 상소인이 승계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납세 보증인은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세금을 보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징수 의무자는요.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국세에서 쓰고요. 특별 징수다 그러면 지방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납세 의무 우리 성립이라는 게 있죠. 성립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확정 시기가 있고요. 확정된 게 소멸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과세하는 기간세가 있는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항상 과세 기간이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점이 있으면 이 마지막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되는 게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상호세는 당연히 상속이 개시될 때 이렇게 어떠한 사실이 발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제한세는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죠. 1년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인데 그 과세율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주민세인데요. 주민세는 같은 과세 기준이라도 매년 몇 월 며칠이다?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가세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되기 때문에 본세에 따라간다.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붙었을 때는 과세 기준에 성립하고요. 취득세에 부과될 때는 취득하는 때 성립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자산세에 붙었을 때는 과세 기준이고요. 등록면허세에 붙었을 때는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그래서요. 신고주가 있고 부과주가 있는데 국세는 양도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우리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고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인 신고주입니다. 자,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게 부가주인데 종합부동산세, 또 상호세, 증여세, 특히 상호세, 증여세는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결정이지 확정되는 세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지역재산세가 있다. 항상 부가세는 뭐에 따라 간다? 본세에 따라 갑니다. 본세가 확정됐을 때 같이 확정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에 붙었을 때는 같이 신고해야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붙었을 때는 같이 고지하기 때문에 항상 본세에 따라가는 게 부가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도 확정은 인지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납세의무에는 소멸이 있는데요. 납부라든지 또 충당, 부가의 취소 사유가 되면은 소멸 사유가 되고요. 제척 기간이 만료, 사기 부정행위자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무신고자는 7년, 5년, 기타는 이 기간이 지나면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고요.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5억 원 이상 국세,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나와 있는 과세 요건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류 체계인데 이 조세 분류 체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분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조세 분류 중에 우리나라 조세에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현재 14개 세목으로 돼 있고요. 지방세는 11개다.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 14개, 지방세 11개가 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고요. 특강도세는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졌는데 특강을 중심해서 11개, 도를 중심해서 11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도에는 시군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암기하기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개념만 파악한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의 전가 의무에 따라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라고 하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면 간접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세에 대한 분류 중 우리나라 조세 체계와 조세의 전가 여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요. 과세 표현에 따라 분류하라 그러면 종가세, 종량세인데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율에 따른 분류는 정액세, 정률세, 누진세인데 정액세는 금액으로 돼 있고요. 정률세는 주로 퍼센트, 누진세는 최저 6%에서 45% 이렇게 그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부과하면 인세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중심으로 한 물세인데 사람 주체냐 아니면 물건을 객체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과세대상 표시는 소득이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 당해세라고 해서 재산 자체에 붙는 세금, 재산세라든지 지역자원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상호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당해 재산세라고 합니다. 소비세가 있고요. 유통세가 있습니다. 소비할 때 내는 부가세, 어떤 행위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유통세이고 행위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부동산 활동인데요. 부동산 활동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죠. 취득, 보유, 양도. 여기 25회 때는 취득 관련된 거, 30회 때는 보유. 그래서 가끔 우리 출제하는 게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이니까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에 따라 조세에 대해서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농어촌 특별세 마냥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인지세 마냥 취득과 양도에만 관련된 조세도 있고 또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시에만 이렇게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 경우는 취득, 보유, 양도 또는 보유와 양도 또는 취득과 양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부동활동 과정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징수는 우리가 신고주의냐, 고지주의냐, 원천징수냐 이거 나오고요.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고지징수는 결정된 세액을 집으로 고지하는 거, 원천징수는 징수의 편의자가 징수해서 납입하기는 방법입니다. 자, 세액 확정은요, 누가 세액 결정하느냐 이 뜻인데 신고주의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되고요.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이 됩니다. 부가세는 항상 뭐에 따라간다? 본세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에서 우리 조세 총론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조세 총론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나눠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세 총론 1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